안녕하세요. 저는 송동현 집사라고 하고요. 앞에서 저희 임재영 청년이죠. 청년이 저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 1년 후배예요. 1년 후배. 나이 차이가 막 많이 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년 후배인데 자꾸 저에 대해서 막 좋게 너무 많이 말을 해줘가지고 감사하고 어, 우선은 조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 여기 앞에 나와서 내가 뭐라고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말을 한다는 게 사실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그랬는데 우선 저희 임재영 청년이 저한테 형만한 사람이 없다 좀 말 좀 해주라 막 그래가지고 제가 좀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고 좀 쟤는 뭐야 막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서가지고 막 하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너무 이제 반가워요. 반갑고 사실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중학생 가르쳤던 학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반갑고 참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때 그때 이제 정말 공부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과연 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궁금하고 성세님은 이렇게 잘 컸어. 너희들은 어떻게 컸니? 궁금하고 나중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이 지금 이 예배당이 참 좋아요. 왜냐면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만들었고 의자 다 제가 이거 다 날랐고 물론 저 친구하고 뭐 여기 몇몇 친구들랑 같이 만들었고 근데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후배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아까 제가 너무 큰 소리로 아멘을 해가지고 누구였죠? 저기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했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여기가 대학하고 청년이 같이 있는 거죠? 대학이 비중이 많나요? 대학이 비중이 많나요? 사실 청년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대학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네 아무튼 그래서 감사하고 사실 제가 막 말을 하는데 좀 두서없게 말을 하더라도 그 좀 이렇게 이상하게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주님 대학 청년부 앞에 나와서 정말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정말로 저의 인생이 아닌 증인된 삶을 사는 그런 저의 인생을 이 청년 대학 청년에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질문을 좀 받았어요. 질문지를 받았는데 아까 이제 임재영 청년이 서두에 좀 말을 했는데 제가 하나씩 해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간에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셨죠? 왜냐면 여기 좀 이상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질문을 좀 가려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 있으면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조용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요즘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실 이제 대학생도 그렇고 청년들은 뭐 이미 다 취직했을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알아서 잘 사시고 우리 대학생들은 사실 이제 청년 이제 직장 취업도 해야 되고 이런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라고 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저는 하지 않았어요. 너무 신나게 놀고 있어가지고 놀기만 했습니다. 놀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 전공이 전기입니다. 전기 아시죠? 여기 불 들어오는 전기. 이 전기 전공인데 이 전공에 대해서 조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걸 좀 살려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대학교 1, 2학년 때는 엄청 많이 놀아가지고 학사 경고를 3번이나 먹었어요.
뭐 이제 네 번인가? 아 세 번 맞았을 거예요. 네 번이면 퇴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이제 해서 이제 3, 4학년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제 전문성을 좀 키워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이상한 뭐 광학 렌즈의 영업으로 이렇게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저를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배운 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하나님이 저를 그 길 통해서 다시 전문성을 갖는 거를 제 마음속에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성을 기르려고 가장 전문성 하려면 요즘 대학생들 자격증 공부 많이 하죠. 자격증, 국가 자격증을 2개를 땄어요. 그때 바로 땄었고 바로 이제 취업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사실 그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에 맞아야 되고 이제 그 스펙들 많이 보잖아요. 스펙은 사실 기본이다 보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고 저도 사실 요즘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신입사원이나 경력직 들어오면 저도 한 번씩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만나면 눈에 보입니다. 이게 딱 보면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친구가 딱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막 덜덜 떨면서 네 뭐 어쩌고 좀 하잖아요. 그래도 그 떨림 가운데 아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요. 그게 얘가 정말 알고 대답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달달 외워서 대답하는 건지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되는 거는 여기 뭐 중학생도 있네요. 중학생인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진짜 꿈을 가지고 좀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다 전공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전공이 싫어. 뭐 다른 거 할 거야 하면 빨리 편입을 하시고 지금 내가 이게 맞다 싶으면 전문성을 준비하셔서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어디 인사팀이든 어느 사람이든 보면 그게 보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지금 14년째 하고 있거든요. 14년째 정도 하면 10년 넘어가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어딘가 면접을 볼 때 그 전문성에 있어서는 내가 당신 면접관하고 대결을 할 때 내가 당신한테는 지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저는 항상 면접을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합격을 했고 지금 이제 한화라는 회사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저기 자격증 2개를 따고 한 100명 정도 있는 설계 사무소에 처음에 취직을 했어요. 처음 취직하고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한 10명 정도 있는 회사로 옮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회사가 망했어요. 망하면서 10명도 회사를 옮기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다시 한 3,000명 있는 회사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로 오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기업으로 바로 가려면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펙이 좋아야 돼요. 그럼 스펙이 좋아야 되는 그 스펙은 도대체 기준이 어디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카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스펙도 아니에요. 저희 회사에 가보면 서울대도 많이 없어요. 연대, 고대는 거의 없어요. 다 외국에서 학교를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오잖아요.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럼 제가 뭐지라 하면서 엄청 뭘 하는데 한국말도 못하는데 여기서 뭐 하냐고 막 하는데 그런 애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오로지 스펙만 가지고 온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영어는 거의 원어민이겠죠? 원어민이겠죠? 그러면 얘들이랑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해요. 영어로 대화를 하면 이제 얘들의 전문성을 저는 이제 물어봐요. 어차피 전기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그럼 일도 없어요. 그냥 스펙만 가지고 오는 애들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저 포함해서 조대나 전대나 여기 전대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데죠. 저도 전대생들이랑 많이 싸웠는데 전대는 공부 잘한 거 하나 가지고 참 조대를 무시를 많이 해요. 전 조대생으로 전대를 정말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광주 와서 이렇게 일을 지금 제가 광주에 삼성전자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저희 회사의 일을 도와주는 밑에 이제 협력사가 있어요. 협력사 직원들을 이렇게 한 4명을 데리고 제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전대생이 있어요. 잘 걸렸죠.
그래가지고 전대 사회학과를 나와가지고 전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를 엄청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계속 정신 차려라. 여기서 뭐 하냐, 전대 나와가지고 공부는 뭐하러 했냐. 그래서 엄청 뭐라고 합니다. 제가 걔가 저를 완전히 저를 엄청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을 좀 샜는데 전대에 나와봤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본인이 비전의 그 꿈을 가지고 자기 전공을 살려서 못 가면 제가 말한 대로 여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고 도전을 해볼 생각도 없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거든요. 여기서 뭐 하냐? 빨리 서울 가. 서울 가서 살아. 아직 젊으니까. 걔가 33살이거든요. 33살 손. 여기 33살 없나요? 아무튼 30살 앞에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광주에 있지 말고 서울로 가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 서울로 가야 저는 이제 조금 그래도 큰 그림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주에 있었을 때하고 서울에 있을 때하고는 정말 그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서 직장을 안 잡고 서울로 직장을 잡은 이유가 제가 처음에 그 영업 아까 광학렌즈 영업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서울로 직장을 잡았어요. 졸업을 하자마자 서울로 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실 제 의지는 없었지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제가 가긴 갔지만 저는 그 목사님한테 정말 감사해요. 나를 서울로 보내준 거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 인도하셨겠죠. 그래서 서울로 가라. 무조건 전 서울로 가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비록 다시 내려올지라도 서울 가서 실패도 하고 못도 하고 해봐야 이 광주가 얼마나 좁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여기 다 서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다 가면 여기 대학 전도사님 누구한테 설교해? 그죠? 다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 비전, 나의 전공이 서울에 맞다 싶으면 무조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대학생 여러분들 제발. 아셨죠? 서울 무서운 곳 아닙니다. 서울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 친구가 저한테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서울이 무섭대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서울이 무섭대요. 사실 저도 처음 가서 무서웠어요. 지하철 타는데 사람들이 다 뛰어다니더라고요. 다 그 좀비들인 줄 알았어. 좀비들. 아침에 뛰어다니고 걷는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좀 무서웠는데 이게 뭐 사람이 다 적응을 하잖아요.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 적응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서울로 가시고 그리고 대기업을 바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스펙이 엄청 뛰어나 광주에서 나 전대생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씨. 광주에서 딱 거기까지예요. 이제 잘 갈 수 있죠. 잘 갈 수 있는데 뭐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확실히 다르고 이제 대기업을 바로 바라보다가 사실 많이 내려놓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대기업 난 바로 갈 거야 막 해가지고 끝까지 막 10년 넘게 막 이제 안 뽑죠. 10년 넘으면 그런 사람 안 뽑죠. 이제 그렇게까지 준비한 사람들을 저는 봤기 때문에 내가 전공이 전문성이 있고 대기업을 가고 싶어. 그러면 전략을 짜세요. 전략을. 그래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그 아까 제가 말한 면접관 부시기 그걸 하면서 면접관 딱 마주친다. 그럼 내가 너를 이겨야 돼. 나는 이기기 전까지 나는 일어나지 않아. 무조건 이겨야 돼.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해도 나는 이겨야 돼요. 그런 식으로 꼭 상대방을 하세요. 더 중요한 얘기는 제가 뒤에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어. 자, 나는 여기서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한다. 손. 대학생들 중에 청년들은 이미 막 끝났으니까 대학생 중에 한다. 영어를 잘한다. 사실 저는 그래요. 예일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에스더 사모님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에스더 사모님 뭐 관계예요? 누구? 조한이냐?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람들이 얼굴이 변한 친구도 있구나.
아무튼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우리 에일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외국인이 앉았어요. 저랑 단둘이 앉았어요. 근데 박성진 목사님이 들어오자마자 옆 사람이랑 인사하세요 하더라고요. 뭐뭐뭐 하면서 인사하세요 하길래 당당하게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당신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걔는 저한테 영어로 올라올라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2번이나 했어요. 정말 좋아요. 그 사람이 이니어를 끼고 있더라고요. 이니어 맞죠? 이니어라고 하는 거 맞죠? 네, 그걸 끼고 있더라고요. 그거 왜 안 끼세요? 그것만 끼워도 히어링이 되는데. 한국말 너무 좋아가지고. 저 같으면 진짜 영어 잘하고 싶으면 그거부터 사무실 가서 하나만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귀에 꽂겠어요. 그러면 한국말로 하는 거 영어로 계속 들리는데.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영어로 바로 번역을 합니다. 이제 통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영어를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때문에. 근데 여기는 계속 들려주잖아요. 이렇게 이런 교회 없거든요, 사실. 꼭 도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세요. 영어는 특히 뭐 남녀 구분 없겠지만 특히 여자분들, 왜냐하면 제가 딸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 영어 확실히 좀 마스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왜 제가 이렇게 강요를 하냐면 사실 저는 대학교 2학년 아까 F 3번 먹었을 때 학사 경고 3번 먹었을 때까지는 I, my, me, you, your, you, he, his, him, she, her, her 이거 딱 이 표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표. 왜냐하면 저는 진짜 공부를 안 했어요. 제 이제 너무 과거까지 얘기하면 재영 선생님이 저를 너무 싫어하니까 중학교 때는 중간 정도 했어요. 중간도 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실업계 갈래, 인문계 갈래? 그래서 인문계 가겠습니다. 자존심 남자가 자존심 있는데 인문계 가야죠. 그때 실업계 가 그러더라고요. 인문계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저한테 너 인문계 가면 꼴찌해. 근데 실업계 가면 1등 할 수 있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등?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잘 꼴찌 안 하지 않나? 왜냐면 꼴찌는 많이 해봤으니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잘 꼴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인문계를 갔습니다. 그게 우리 대전남고. 저 친구도 나왔고 이 친구도 나온 대전남고를 나왔어요. 거기서 갔더니 진짜 꼴찌를 했어요. 전교 꼴찌. 제 뒤에 운동부 럭비한 애들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꼴찌를 계속했어요. 매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싫더라고요. 나만을 꼴찌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꼴찌를 계속 했는데 그만큼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I, my, me, you, your, you, he 그거밖에 모르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을 수능을 잘 봤어요. 이상하게 수능을 잘 봐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수능 세대니까 수능만 잘 봐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여서 어떻게 찍었는데 좀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점수가 좀 높게 나와가지고 조대 전기과를 어쨌든 가게 됐고 2학년까지 공부를 또 안 했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이라크를 갔다 왔습니다. 이라크 파병을 갔다 왔어요. 갔는데 미군이랑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미군은 당연히 영어로 하겠죠. 저는 한국말로 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몸짓 발짓 하면서 했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내 머리를 스치는 게 영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전공도 필요 없어 그냥 영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이라크를 갔다 오면 돈을 많이 줍니다. 갔다 오면 한 2천만 원 정도 모아와요. 일반 군대는 한 100만 원 모아할까 말까 하는데 아무튼 거기는 그렇게 모아서 전역을 하고 대학교 입학을 3학년으로 입학을 하자마자 캐나다 어학연수를 갔어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무모하죠. 이게 사실 그냥 생각해 보면 난 돈도 없고 그런 용기도 없고 가면 무섭고 그런데 저는 그때 이상하게 그런 겁이 없었어요. 겁이 없이 그냥 막 뛰어들고 막 가보고 상대해보고 캐나다 가서 얼마나 웃겼겠어요. 아이 마이 미밖에 모르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막 말하는데 모르겠다고 길을 가야 되는데 길도 못 물어보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영어를 해야겠으니까 되더라고요. 이제 영어는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중요한 거는 영어 공부를 하셔라. 나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봐, 이제 제가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두 가지로 정리하면 영어와 전문성입니다. 이 두 개에서는 누구한테도 지면 안 돼요. 아셨죠? 대학생 여러분 아셨죠? 예, 청년분들은 대답 잘 안 해요. 아셨죠? 영어와 전문성이에요. 꼭 약속해야 됩니다. 내가 지방대다. 나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저 어디라고요? 조선대. 조대. 엄청 놀았어요. 조대인데 지금 뭐 그 과정은 엄청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남들이 바라보기에 대기업에 와 있는, 아무튼 대기업 좋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 살아남는 방법. 이야, 이제 두 번째라고 방금 누가 그랬는데? 다 들리면, 여기 안 들릴 것 같죠? 여기 다 들려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살아남는 방법. 제가 항상 말하지만 진짜 전문성, 실력이에요. 실력을 꼭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대기업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에 있어도 거기서 살아남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시를 안 당하려면 실력이에요. 실력. 다들 각자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지금 청년들은 당연히 각 현장에서 실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대학생들은 아직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실력이 아직 안 하다 할 거예요. 항상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걔를 이겨야 된다. 내가 걔보다 높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력을 꼭 쌓으세요. 근데 요즘 MZ 세대들, 제가 요즘 신입사원들 보면 MZ 세대들이잖아요. 실력이 없어도 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못 하겠는데 그냥 저냥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 그런 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에일 대학 청년부들은 그 실력하고 자존심, 난 자존심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전공에 자부심이 있고 자존심 있어. 난 너한테 안 질 거야. 이게 있어야지 사실 실력을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겁니다. 네. 한 가지 제 경험담 잠깐만 얘기할게요. 너무 길어도 미안해요. 이제 2번인데 미안해. 얘기할게요. 제가 처음에 그 100명 있는 회사에 입사했다고 했잖아요. 그 입사했을 때 거기가 설계 회사였어요. 설계 회사였었는데 설계하면은 이제 우리도 잘 모르겠지만 CAD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AD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입사해서 그냥 있었는데 거기에 제 윗사람이 저한테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여기서 방해하게 하지 말고 꺼져. 첫날 그 소리를 딱 듣고, 사실 저는 예일교에서 한 자리 하던 놈이었잖아요. 이런 나한테 시위가 딱 갔는데 야, 걸리지 거면 꺼져. 그걸 서울말로 들어봤어요? 엄청 기분 나빠요. 그 서울말로 저는 이제 전라도 초연이니까 근데 와 따라할 수도 없어. 딱 그 얘기를 한 순간 너무 짜증 나잖아요. 자존심이 내 스크래치 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혼하고 이제 한참 신혼을 즐길 때였는데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에 가고 신혼은 없다 이제 나는 저 사람만 이기면 된다 해가지고 캐드를 원래 마스터를 하려면 1년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저 2주 걸렸어요. 2주 만에 진짜 잠 안 잤어요. 잠 안 자고 진짜 이 스크래치가 딱 난 순간 저 서울놈 내가 죽인다. 지금 전대생보다 더 싫더라고. 내가 한 2주 만에 진짜 그걸 마스터를 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일을 달라고 했어요. 일을 줘, 내가 해줄 테니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전라도 촌놈이어가지고 생긴 거는 어디 건설판에 놀게 생긴 놈이 설계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 사람 째까냈거든요. 맞을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이 말로 막 서울 말로 막 조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회식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인정을 했어요. 네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나한테 이렇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딱 그 말 듣는 순간 이겼다라는 이제 그 생각과 함께 그때부터 인생이 막 풀려갑니다. 인생이 막 풀려가요. 궁금하면 나중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실력, 자존심,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잘 어울릴 줄 알아야 돼요. 잘 어울려야 돼. 우리 여기는 다 잘 어울리죠?
여기서 막 부부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잘 어울려가지고, 그죠? 막 연애도 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잘 어울리죠? 잘 어울려야 돼요. 어울릴지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말도 못해, 막 바보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바보 같아. 그래도 내가 막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해볼 줄 알아야 되고, 예, 통틀어서 인간관계라고 할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잘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드디어 세 번째 질문이 몇 번까지 있냐면 5번까지 있어요. 참고로 너무 지루하지 마요. 이제 세 번째 다 왔다. 이제 세 번째,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였나? 기업 현장에서 어려움 극복했던 지혜를 공유해 달래요. 인간관계 실수담 뭐 이런 거. 자, 이거는 좀 이렇게 좀 꼴보기 싫을 수 있는데 저는 실수를 하지 않아요. 송동현 실수를 하지 않아요.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제 뭐 제 기억 속에 실수를 한 적이 몇 번 있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 빨리 인정해야 돼요. 빨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부족한 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 밑에 신입사원들 그 영어도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애들이 꼭 실수를 해서 갖고 와요. 갖고 오면 이제 막 발로 까고 막 날 치거든요. 그래도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하면서 막 영어로 막 내가 이렇게 예. 이제 더 꼴보기 싫잖아 막.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따지면 나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과는 누구보다 빠르게. 내가 잘못했다 가서 바로 대가리 박는 거야 이제. 그거를 진짜 잘한 여기 한 명 있거든요. 저 뒤에 저 성주 씨라고. 저 친구는 크게 될 친구예요. 예. 사과는 누구보다 빠르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만약에 뭐 영업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그게 몸에 배었겠지만 잘 생각해봐요. 내가 자신감이 하늘같이 있어. 왜냐하면 나는 실력으로 지지도 않아. 근데 나는 막 누구한테도 막 지지도 않고 막 윗자리에 있어. 근데 내가 만약 실수를 했어. 그럼 고개를 숙이고 싶겠어요? 안 숙이고 싶겠어요? 싫어요. 절대 싫어. 하지만 제가 말했죠. 저는 자신감 뿜뿜. 하지만 고개를 숙입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고 무조건 사과는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저는 인생의 룰이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배로 잘해줘요. 약간 뭐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런 거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그 사람한테 갑니다. 가서 왜냐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알아. 밤에 잠도 안 와. 그죠, 맞죠? 밤에 잠도 안 와. 그 사람한테 내일 출근하기도 싫고 짜증나 막 사표 낼까 막 이렇게 하는데 다음 날 가서 그 사람한테 진짜 가보세요. 가면 물론 싫어해. 물론 싫어하고 하는데 내가 웃으면서 가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는 연습.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 분명 있을 수 있어요.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뭐 남녀간이면 뭐 연애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원래 그거 아시죠? 결혼은 안 맞는 사람끼리 하는 겁니다. 저는 와이프랑 전혀 맞지 않아요. 털어내야 돼 이렇게. 맞지 않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실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과는 누구보다 빠르게 한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더 적극적으로 잘한다. 저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왔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4번. 자신이 현장에서 누리는 영적 비밀. 진짜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저를 소개할 때 그랬죠. 뭐 237, 5천 영족. 저는 그거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다 들린다니까요. 내가 누리는 영적 비밀 저는 딱 2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당연히 창세기 3장 15절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딱 2개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은 어마어마하고 저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만드셨고 이끄셨고 다 하셨지만 지금까지 제 마음에 꽂힌 메시지는 딱 2개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15절 다 아시죠? 자,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마귀한테 창세기 때 처음으로 하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도 있고 사단의 결박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걸 깨달은 게 얼마 되진 않았어요. 얼마 되진 않았고 이번에 제가 일본 출장을 한 4개월 갔다 왔거든요. 일본 출장 4개월 갔다 오면서 거기서 혼자 있는 시간에 뭐하지 하다가 구원의 길을 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길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쭉 했어요. 했는데 그걸 하는 도중에 제 마음에 좀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제 마음에 왔고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 그럼 현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로 모든 것을 결박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미팅을 할 때, 회의석상에 있을 때. 제가 재작년에 대통령을 만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만나는 건 거의 가문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을 만날 때도 사실 제가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딱 흑암을 결박을 하고 만나요.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그리고 나서 지금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만난 후로부터 계속 높은 사람들만 만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의 회장이라든지 거기 사장들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도 뭐 저기 장관급 뭐 국회의원들 막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만남이 계속 아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만날 때마다 내가 그냥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항상 저는 흑암을 결박을 하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본인의 말씀의 비밀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해요. 증인된 삶으로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라. 다른 거 바라지 않았어요. 대기업 가라. 뭐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뭐 또 뭐 있지? 아무튼 뭐 높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걱정이 있어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지 내가 진짜로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공의 길만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셉 아시죠? 형들한테 팔려갔어요. 그러면 그때 요셉이 얼마나 좌절했겠습니다. 좌절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이 잘 인도하셨죠. 이게 증인된 삶. 그래서 저는 사실 또 말이 길어진데 미안한데 하나님은 저희를 언제부터 예비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뭔만큼만 있어도 된다고? 겨자씨 요만한 거. 우리 믿음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요만큼만 돼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했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각자의 믿음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사실 뭐 나이가 많진 않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신 분이 있고 그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들은 항상 말씀해 주시고 하지만 제가 이 말을 하면 그 분은 아실 거예요. 자기가 했다라는 거를. 예전에 한번 제가 대학교 때 저한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도 막 어떻게 해라, 뭘 한번 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세상에는 딱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면 세상을 듣고 그냥 흘려, 듣고 이렇게 흘리는 사람. 그리고 듣고 잘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 이렇게 잘 들었다. 오늘 잘 먹고 잘 가자.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요. 아마 25
25살인가요, 서장로님? 25살인가 6살 때 서정석 장로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세요. 그때 아마 제가 그걸 듣고 아직도 저는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쯤에 저기 이제 준목님이 말씀하신 Just do it 말했죠. 한번 해봐라. 그거를 계속 되새기세요. 그냥 한번 해보자. 우리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한번 해보자. 그거를 진짜 안 해요. 특히 복음에 있어서는 더 안 해. 아까 기도 얘기했죠. 기도 절대 안 해. 기도 그래요. 꼭 활동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처럼 저도 전달을 했어요. 꼭 행동으로 옮겨주시는 우리 예일 대학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기도 제목 포럼. 이제 마지막이다. 너무 시간이 길게 끌어서 죄송하고, 저는 사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즘 그 기도 제목은 237 치유 서밋이에요. 이게 사실 메시지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다 듣고 있죠. 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237 치유 서밋을 사실 교회에 대고 많이 말을 하세요. 교회가 237도 해야 되고 치유도 해야 되고 서밋도 해야 된다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어느 날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하는데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제 인생이 237 치유 서밋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정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기 한 가지 떠올랐던 게, 옛날에 우리 그 한국에 처음 오신 분 있잖아요. 에드워드 선교사님인가? 아무튼 그분 그분, 저는 그분을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분이 정말 237 치유 서밋을 했구나. 왜냐면 그분이 와서 교회를 세웠고, 가장 와서 처음 한 게 교회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면 237 우리나라로 왔죠. 근데서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237 치유 서밋, 그렇게 내가 먼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내가 먼저 237 치유 서밋을 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예일 대학 청년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